여기가 인천공항인 줄 알았습니다 라며 한 네티즌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트윗을 올리기가 바빴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자국어와 많이 쓰는 러시아어를 제외하고 제4 언어로 한글을 단독 표기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체코의 프라하 바츠라프 하벨 공항입니다. 이곳에 가면 마치 제2의 인천공항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모든 안내판에 한글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체코는 체코와 러시아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영어도 잘 통하는 국가이긴 합니다만 다른 유럽권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권에서는 독보적으로 한글이 들어갔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체코 프라하의 하벨 공항에서 유일하게 한글이 들어간 다양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체코는 전통적으로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베이징은 프라하와 자매 결연을 맺기도 했는데 공항에 중국어는 없고 한글만 즐비한 이유가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도 종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항공의 역할이 컸다. 체코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 한글 표기가 된 것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대한항공을 꼽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에 체코항공의 지분 44%를 인수했고 이는 프라하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 큰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제1터미널에는 비쉔겐 국가의 승객이 도착하는데 카운터, 탐색 패널, 정보 부스, 환승 안내 등의 한국어 표지판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영어, 한국어, 체코어, 러시아어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환승구역에만 한글 안내를 표기하기로 했지만 결국 공항 전체적으로 한글 표기를 확대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을 탑승한 많은 승객들이 프라하 공항에서 환승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객이 체코에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한글 표기를 확대할 만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승객들은 내리자마자 익숙한 한글이 보이니 좀 더 친근하면서 편안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한국 기업으로서 유럽에서의 항공 물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프라하에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물론이고 유럽형 물량을 체코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 프라하 공항에는 한국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체코항공의 제2대주주이기 때문에 각종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고 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2017년에 체코항공의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프라하 공항에 한글화에 일조한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 한국 우대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2019년에는 한국인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이 게이트가 생겨 한국인들은 훨씬 입국 수속이 빨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주 체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서 한국인만을 위한 자동 입국 심사대가 열렸고 인천 프라하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인 승객은 전자여권을 가지고 가면 대면 심사 없이 통과됩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당시 체코 입국 수속이 10초밖에 안 걸렸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는데 관계당국은 실제로 15초에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이내로 통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체코 당국이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자동 입국 심사를 도입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주 체코 한국 대사관은 이번 제도는 양국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체코가 얼마나 한국의 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프라하공항의 한글화가 대한항공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번 이게이트 기여는 바로 인천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라하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천공항으로부터 전자표지판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 자체뿐만 아니라 공항 운영의 노하우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 체코 한국 대사관의 노력으로 전격적으로 한국만 자동 입국 심사로 입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인들에게만 이러한 특별 입국을 허락한 나라는 체코와 영국밖에 없을 정도로 드문 사례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여권을 들고 1시간을 기다려 심사관과 대면하며 입국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한국인들은 곧바로 공항에서 나와 짐을 찾거나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체코 당국이 이것 말고도 한국의 여러가지 사안이 충분히 한국을 대우해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럽의 공장 체코, 한국이 살려놓는다. 유럽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체코에는 다양한 한국 기업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유럽에 공급하는 많은 물량을 체코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수출 비중이 60%가 넘는 수출 국가로서 한국의 이와 같은 투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두산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동시에 각종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봐주는 상황도 나온 게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 체코 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킨 바 있는데
현대차 직원은 괜찮다며 이례적으로 입국을 허락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특혜가 분명한 것은 한국 기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체코의 도요타를 비롯해 투자액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국같이 코로나 입국 특혜에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프라하 공항에는 한글 외에 일본어와 중국어 안내 표기가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만 코로나 특별 입국 허가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는 없는 것이 당시 한국 당국이 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 장비까지 수출해서 일종의 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방역이 뛰어난 한국이 체코의 상당 부분 방역 도움을 제공하고 그러한 특혜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국면인 것이죠. 당시 한국은 세계 곳곳에 한국 PCR 진단키트와 기업인 입국 딜을 여러 곳에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체코가 요구하는 각종 지침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각국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관광객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이 매우 적고 발생하더라도 무비자 기간을 실수로 넘겼거나 단순한 실수인 경우가 많아 모범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 한국에 대해서 자동 출입국 심사 등 우대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럼 한국보다 관광도 더 많이 오면서 투자도 많이 하는 중국이 있는데 공항에 중국어는 왜 없나 궁금한데요. 세 번째, 중국과 사이좋다는 체코, 중국어는 왜 없나? 중국은 2019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체코의 여행당 국가로 한국의 40만 명을 뛰어넘는 60여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1인당 체코어 체류 비용도 크기 때문에 체코에선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항에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가 들어간다 해서 누가 불만을 가질 사안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에 중국 정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1대1로를 추진하면서 체코에도 중국 자본이 투입된 것은 물론이고 체코 역시 중국과 좀 더 긴밀한 경제관계를 이어나가길 원했습니다. 여기에 프라하와 베이징은 수도끼리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양국 대통령은 각종 경제협력을 위해 회담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체코는 중국과 불협화음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8년 해적당의 즈베데네 크리브가 프라하 시장에 당선되었고 그는 친중국 인사가 아니라 반중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각종 반중 발언까지 해왔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밀로시 상원 의장이 기업인들과 함께 대만에 방문하면서 중국 당국에 큰 반발을 샀습니다. 중국은 정치인들이 대만에 방문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그들은 대만을 국가로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폭격기를 띄워가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밀로스 체코 상원의장은 심지어 올해 9월에도 대만에 방문해서 나는 대만인이라고 하면서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반드시 막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뜻은 체코 관광객에도 어느 정도 손을 댄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자 중국 단체 관광객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책임이라는 발언에 호주 관광객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자국의 인구가 많고 관광객도 전 세계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국 관광객을 무기로 삼아 타국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 그래도 체코 시장이 반중을 외치는데 프라하 공항에 중국어가 들어오는 것은 먼 얘기겠죠. 이와 같이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공항에 들어선 한국인은 단독으로 표기된 한글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한국이 체코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인천 프라하 직항기를 타고 체코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보람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트리블튜브 중국 반도체에 몰아치는 미국 화웨이에 이어 SMIC도 규제 중국 파운드리 SMIC의 미국 장비 공급 막는 방안 검토. 로이터는 4일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중국 최고의 칩 제조업체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다른 기관과 협력해 SMIC를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며 미국 업체가 SMIC로 제품을 보내기 전에 라이선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수출 규제 주목 부처인 상무부에 SMIC를 규제 목록에 올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ZTE, 히비전 등 275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과 장비 등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SMIC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
미국 정부는 SMIC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을 볼 때 하웨이처럼 SMIC에 대해서도 중국 인민해방군을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는 팹리스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3분기 시장 점유율 전망치 기준 세계 1위는 대만 TSMC다. 2위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고 3위는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다. SMIC는 4.5%의 점유율로 세계 5위다. 미국 국방부가 SMIC 규제를 검토 중인 속내는 중국 반도체 사업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란 분석이 우세하다. 퀄컴, 엔비디아, 하이실리콘 같은 팹리스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미국 하웨이의 반도체 칩 생산을 봉쇄하기 위해 하이실리콘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했던 대만 TSMC를 타깃으로 삼은 것도 같은 이유다. 하웨이와 대만 TSMC와의 거래가 막히자 중국 정부는 자국 파운드리인 SMIC를 적극 육성 중이다. 중국 국무원은 창립 이후 15년이 지난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SMIC의 주력은 14나노미터 공정이라서 SMIC 맞춤형 지원이란 얘기가 나왔다. SMIC는 지난 7월 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 2차 상장을 통해 약 9조 원을 조달했다. 이 자금은 모두 초미세 공정 진입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SMIC는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처럼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거친 대만 출신 양몽성 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9나노미터 공정부터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EUV 모방 장비 도입을 추진하다가 미국 정부의 견제로 실패하기도 했다. 최근 대만 TSMC 출신 엔지니어를 대거 영입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화웨이 역시 SMIC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SMIC는 화웨이의 14나노미터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1인 712를 주문받아 양산에 성공했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SMIC를 지원하고 하웨이도 SMIC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부가 칼을 뽑은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되면 SMIC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미국 기술이나 장비 없이는 사실상 파운드리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대만 TSMC가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백기를 들고 하웨이의 주문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만약 SMIC가 무너지게 된다면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SK하이닉스 자회사 SK하이닉스 시스템 IC, DB 하이텍 등 국내 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정부 공장에 있는 파운드리 설비를 임시로 옮기고 있다. 올 연말부터 본격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하웨이 제재로 재고, 또한개 등 대만 통신칩 업체 미디어텍 미국 정부의 중국 제재 효과는 SMIC뿐만 아니라 대만의 팹리스 미디어텍에도 미치고 있다. 미디어텍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가 주력 제품이다. 디멘시티 시리즈가 핵심 모델이다. 퀄컴에 이어 세계 2위 AP 업체지만 프리미엄 제품보단 중저가 제품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디어텍은 미국 시장에 자사 우지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출시됐다고 발표했는데 이 폰은 LG전자의 벨벳이다. 잘 나가던 미디어텍에 위기가 닥친 것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화웨이 2차 제재를 발표하면서부터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이나 장비로 만드는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엔 화웨이의 설계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즉 TSMC만 타깃이었지만 규제 대상이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로 확대된 것이다. 화웨이는 TSMC를 통해 자체 통신칩 1인 제조가 막히자 미디어텍의 통신칩 디멘시티를 받아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했다.
지난달 제재는 사실상 미디어텍을 겨냥한 것이다. 화웨이가 미디어텍에 넣은 주문 물량만 3천만 세트란 얘기도 나온다.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5월 15일부터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하자 미디어텍은 초긴장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미디어텍은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미디어텍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전망은 비관적이다. 미디어텍이 화웨이에 통신칩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된다. 미디어텍이 재고를 중국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싼 값에 넘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란